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윤여민 FP 그리고 하나금융투자 롯데월드타워 WM센터의 김동천 차장,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일단 오늘도 시장 상황을 비롯해서 또 투자 전략으로 이 시간 문을 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에는 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좀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을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조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상승 전환에 좀 성공했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어제부터 좀 우리나라만 약간 좀 글로벌 시장과 좀 소외된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좀 수급에 대한 좀 교란이 아직까지도 일어나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된 수급이 좀 많이 나오면서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기관들 매도의 대부분이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매수하기 위한 좀 자금이 좀 들어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뭐 패시브 자금이 이번 주에도 좀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옵션 만기일 기준으로 또 여러 가지 좀 수급의 변화가 있다 보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좀 시장의 변동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좀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씩 올라오면서 시장에 대한 좀 변화가 좀 감지되는 흐름이 좀 네. 나타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코로나19로 좀 많이 묶여 있었던 뭐 진단키트라든지 관련된 종목들의 좀 급등락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좀 상황이 좀 상당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좀 시장에 좀 대응하는 것 자체가 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사실 이제 좀 많이 좀 가라앉아 있었던 그래서 시세가 어떻게 보면 끊겼던 종목들을 좀 차분히 보시는 전략이 어떨까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좀 수급에 대한 방향성부터 일단은 먼저 체크를 해보시고 오히려 매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좀 유망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잠시 후에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김동천 차장께서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요즘에? 최근 시장을 보면은 금리 상승 플러스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시장이었는데 좀 따져보면은 펀더멘탈에는 크게 변화는 없었습니다. 최근 글로벌 트렌드를 보면은 에너지와 IT 중심으로 계속 좋은 모습,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 모습에서 본다면 변동성 이 자체는 약간 약간 그 센티멘트 그 사람들 심리 측면이 좀 크다고 보거든요. 어, 과거를 보면은 금리가 상승하면은 뭐 그 저평가나 중장기적으로 좀 주가가 낙폭 과대한 거 아니면은 고배당 이쪽에 좀 더 흐름이 좋았다고 보였고요.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과열되고 고평가 종목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미쳐온 부분이 있었는데요. 개인들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고성장 개별 종목을 좀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좀 개인 수급이 좀 약해지면서 약해지면서 최근 좀 어떻게 보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국내 주식시장에서 이제 MSCI 지수에 편입하기 위해서 공매도를 전면 개방한다고 이제 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은 소형 종목에 대해서도 공매도가 가능하다고 하면 이렇게 약간 실적이 받쳐주는 것보다는 약간 그 뭐 고성장을 포커스한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올해 같은 경우는 스토리보다는 약간 숫자에 더 포커스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좋은 건 이제 스토리와 숫자가 이제 둘 다 반영이 될 수 있는 네. 종목이면 가장 좋은 거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올해 같은 경우는 정말 철저한 기업 분석이 어느 때보다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떤 기업들 눈여겨봐야 할지 도움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을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앞서서는 약간의 논쟁이 있었거든요. 지금 너무 고밸류다. 반면에 또 한 분께서는 그래도 모멘텀 플레이를 하면서 봐야 한다라는 의견이었는데 지금 또 유망하게 봐주신 거예요. 리오프닝 관련돼서 유망주는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사실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좀 많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여행부터 시작해서 관광이라던가 이제 뭐 항공 관련된 부분들, 카지노 관련된 부분들 많은데 좀 역설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리오프닝 특히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실적으로 좀 선방을 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 반등의 폭이 좀 제한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좀 실적이 안 나오고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종목들의 반등이 더 세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항공화물로 좀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네. 어떤 이제 뭐 리오프닝 관련된 쪽에서 분명히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오히려 반등이 좀 제한될 수 있는 역설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카지노 쪽 아예 이제 뭐 국내 쪽으로는 돌아오고 있습니다. 해외 쪽으로는 아예 매출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쪽에 대한 부분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오히려 이제 면세점 쪽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면세점 같은 경우는 이제 따이공들의 어떤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갑질이 너무 좀 심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사실 뭐 같은 결이죠.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실적이 많이 깨졌던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호텔 신라를 비롯한 좀 면세점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은 조금 이렇게 유망하게 보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예, 그래서 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러니하게도 좀 실적이 많이 없거나 혹은 실적이 발생될 거로 예상되는 그래서 지금 실적이 좋지 않은 종목들을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저는 뭐 카지노라든지 오히려 이제 항공 쪽에서는 대한항공보다는 뭐 아시아나 정도 이렇게 이 정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여행과 관련돼서는 좀 호불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고평가된다는 것도 있고 아예 뭐 실적이 안 나온 것도 있겠지만 결국 그 항공 같은 경우 저기 여행 같은 경우도 좀 해외 여행을 중심으로 한 좀 대장주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동천 차장께서는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어떤 종목 유망하게 보고 계세요? 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이 리오프닝 주에서도 저는 약간 스토리보다도 숫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일단 뭐 이런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좀 어느 정도 실적이 받쳐줘야지 저는 이런 그 심한 변동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약간 좀 그래도 보수적으로 좀 다가가는 게 맞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리오프닝 주라고 하더라도 리오프닝 기대감뿐만 아니라 원래 본업 다른 비즈니스에서도 다른 비즈니스가 지금 튼튼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네. 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롯데 관광개발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롯데 관광개발 가장 유명한 게 제주시에 있는 제주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를 얘기할 수 있는데 복합 리조트뿐만 아니라 이 복합 리조트를 보면은 호텔뿐만 아니라 카지노 둘 다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롯데 관광개발이 카지노만 갖고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좀 기대가 아니면 해외 여행 가게 아직 못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온다고 재개가 된다고 하면은 새로 생긴 카지노 규모가 큰 카지노에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하면 크게 매출이 발생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지만은 네. 그거는 언제 솔직히 될지는 모르는 건 기대감일 뿐이거든요. 근데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호텔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 뭐 실적을 제가 좀 봤는데요. 4분기 실적이 호텔이 한 300억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10월 달에 사회적 거래두기가 4단계 격상된 다음에 객실 운용 상태가 77% 제한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선방했다고 선방한 숫자라고 지금 보입니다. 그리고 12월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 300억 그 호텔 매출 300억 중에서 12월 달만 한 110억 정도 냈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은 12월 달에 어떻게 잘했냐 보면은 그 그러니까 롯데타워가 아니고 드림타워가 두 번째 드림타워 열리면서 호텔 자체가 사이즈 캐파가 커졌기 때문에 네. 매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롯데 관광개발은 올해도 호텔은 계속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국내 여행 수요가 해외를 못 가기 때문에 제주도에 몰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호텔 은 올해도 되게 좋을 거로 예상하고 게다가 지금 약간 코로나 일상화를 해서 이제 뭐 다른 나라들 뭐 호주도 이제 그 외국인 그 관광객 개방한다고 하는 것처럼 국내도 이제 조만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면은 이 카지노 부분도 굉장히 큰 상승 여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때문에 롯데 관광 개발을 저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숫자가 나와주고 있는 리오프팅을 봐야 한다라면서 롯데 관광개발 선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상승률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로봇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휴림 로봇 오늘 19%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로보로보 역시 18%의 오름세. 에브리봇을 상당히 유망하게 보고 계신가 봐요.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오셨는데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예, 일단은 지금 로봇과 관련된 기사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일단 뭐 가장 큰 뭐 기업 중에 하나죠. 지금 테슬라가 올해는 신차보다는 로봇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포커스를 맞추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 관련된 대장주를 현대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대차에서 이제 다미남이 이제 뭐 그 이제 인수를 하면서 사실 CES 2022에서
로봇과 관련된 쪽에 좀 어떻게 보면 메타모빌리티 관련된 쪽으로 좀 비전을 발표했기 때문에 네. 관련된 쪽에서 사실 좀 대장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좀 테마성으로 엮이는 건 확실히 좀 실적보다는 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이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은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당기 순이익이 지금 94억 원을 좀 기록을 하면서 그래도 흑자 전환에 성공했던 부분들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랑 좀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로봇 스핀 기술이 적용된 로봇 청소기를 좀 삼성전자에 좀 공급을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이러한 부분에서 좀 실적적인 측면이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올해부터 아무래도 이제 좀 로봇 청소기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제 국산 라이다 센서가 좀 적용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충분히 좀 어떻게 보면 한 번에 좀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국내에서 분명히 내수가 좀 되고 있는 부분들, 해외 수출까지도 좀 봐야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로봇 관련된 종목들 좀 중소형 종목 중에서 그래도 충분히 봐줄 수 있는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좀 저는 이제 대장주로서 현대차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중소형 쪽에서는 그래도 에브리봇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시점은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까요? 오늘은 일단은 에브리봇은 상승 탄력이 아주 크진 않지만 그래도 5%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반등이 최근에 좀 세게 나왔던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좀 약간 테마로 엮이는 종목들은 분명히 좀 시세가 나올 수 있겠지만 시세 연속성을 좀 말씀을 드리기 좀 힘들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아무도 보지 않지만 최근에 이제 자사주 매입까지 지금 했던 현대차가 오히려 충분히 더 현대차 계속해서. 예, 안전한 자리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면서 네. 저는 좀 이제 편안하게 좀 이 현대차라는 종목을 오히려 더 모아가시는 쪽이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확실히 안전한 자리인 것 네, 같기는 맞습니다. 하네요. 네. 그리고 오늘 지금 거래소 시장에서 상승 탄력이 가장 큰 것이 삼부토건이 되겠습니다. M&A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를 하기도 했고 이 시각 현재는 24% 상승 탄력이 약간은 줄어들었는데요. 자세한 이슈 들어봅니다. 패러다임 랩스의 김병희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삼부토건과 관련된 내용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 삼부토건이 최대주주 지분 매각 소식에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부토건의 주요 주주는 휴림로봇 등 지분 20%를 매각하기로 하고 삼정회계법인을 주관사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삼부토건 대주주와 삼정회계법인은 이르면 이달 중 매각 본 입찰을 실시할 예정으로 매각가는 한 2천억 정도 안팎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한 3,200억 정도로 싸게 좀 매각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이제 토목 사업에 비해서 건설업체 인수 후보들의 관심이 많은 주택 부분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은 편입니다. 과거에 마포 아파트나 여의도 시공 아파트를 시공한 바 있지만 삼부토건의 주택 브랜드인 르네상스는 소비자 인지도가 낮은 편이어서 현재는 이게 중견기업과 사모펀드 운용사가 인수 의향을 밝히고 있지만 어디에 매각되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주가는 오늘 갭 상승해서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현재는 상한가가 풀려서 24%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 흐름이 나왔지만 지금은 절대로 매수로 따라잡을 자리는 아니라고 판단되고 오히려 매각 이슈가 나온 휴림로봇은 재무구조상으로도 좋아지고 또 거기에다가 로봇 관련 테마로 동반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삼부토건보다는 로봇 관련 휴림로봇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삼부토건과 관련해서 지금 매수로 따라잡을 자리는 아니다라고 투자 전략까지 도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패러다임 랩스의 김병희 대표였고요. 이어서 하락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죠. 앞서서 우리가 진단키트에 대해서 언급을 들어봤는데 진단키트와 관련된 종목들 뭐 SD 바이오센서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 오늘 9% 넘게 이 시각 현재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진단키트는 이제 좀 꺾인 것이 아닌가라는 보수적인 의견을 앞서서 들어봤거든요.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오늘 리오프닝 주가 좀 곽강을 받으면서 반대급부로 지금 진단 키트는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시즌이 한창 좋다가 이제 리오프닝 주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진다 얘기가 나오면서 회사에서는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PCR 검사는 계속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지금 많이 하락한 상태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면은 SD 바이오 센서도 좀 비슷한 수순을 밟지 않을까 처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니까 그 자가 진단 검사는 PCR 검사랑 다르게 본인이
어느 때나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 그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훨씬 더 수요가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전에 처음에 그 시즌이 올라갔을 때 진짜 주가가 진짜 급 상승했거든요. 한 2배, 3배 이렇게 올랐는데 어떻게 보면은 SD 바이오센서는 상장하고서 그 지금까지 현재까지 상승을 봤을 때 또 그렇게 또 이런 최근에 진단 키트 자체가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사고 싶어도 많이 못 구하는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저는 올랐다고 판단이 안 되기 그래요?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어느 정도 지금 수요가 이 많은 상황에서 공급이 충분하지 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뭐 저희가 예전에 봤을 때 마스크 같은 부분도 수요가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관련 종목들이 크게 오른 적이 있었고 또 예를 들어서 요소수 같은 것도 단기적이지만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뭐 저는 SD 바이오센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적정 가격을 다시 찾겠으나 뭐 한 지금부터 한 달, 몇 주 사이에는 좀 약간 단기성 트레이딩으로 잠깐 접근을 하지 않을까,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같이 하락할 때 매수를 하시겠어요? 저는 오늘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아,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진단 키트에 대해서 도움 말씀을 들어봤고 이 밖의 특징 좀 알아볼까요? 박수영 캐스터. 네, 현재 코스피 내에서 현대미포조선이 5%까지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최근 4분기 영업 손실을 기록했지만 올해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그 효과 톡톡히 받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조선주들도 함께 좀 고개를 들고 있는데 조선주 올해 전망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제 조선, 네. 철강 좀 굴뚝 사업인데 사실 뭐 피크아웃 논란에 사실 좀 무색할 정도로 좀 많이 빠졌었죠. 그런 상태에서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부터 수주가 상당히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제 지난 1월 같은 경우는 선박 수주 뭐 2위를 좀 기록할 정도로 압도적인 어떤 수주량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현재 지금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올해 수주한 것이 아니라 이제 2018년, 17년에 수주한 것들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좀 저가 수주로 인한 부분들이 좀 현재까지는 조금은 재무제표의 좀 악화에 좀 영향을 끼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작년부터 수주했던 것들이 이제 2023년, 뭐 2024년 정도에 반영을 하고 분명히 주가는 그걸 선반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좀 악재들은 좀 많이 지나가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저는 상반기보다는 그래도 하반기 때 좀 어느 정도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작년 그다음에 올 1분기까지 어떤 실적을 분명히 저는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제 작년부터 사실은 이제 고부가 가치 산업이죠. 뭐 LNG 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친환경 선박들이 좀 많이 좀 수주가 됐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그 재무제표에 인식이 된다는 어떤 그런 뉴스플로우라든지 이런 시점이 나왔을 때는 분명히 좀 주가가 반등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분명히 대부분의 조선사들이 흑자 전환이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사실 조선주 같은 경우는 어떤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대부분의 지금 조선주들이 어떻게 보면 좀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는 부분들 이게 뭐 리오프닝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는 좀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 보면서 제가 볼 때는 좀 긴 호흡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일단 조선주 가운데 상승 탄력이 큰 것은 현대미포조선인데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보세요? 저는 오히려 이제 현대미포조선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저는 예전부터 삼성중공업을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렸어요. 그래요? 예. 그 이제 유증이라든지 무증을 좀 많이 했고 지금 이제 그 재무제표 쪽에서 많은 이제 빅베스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향후 좋아질 일이 좀 많이 있다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악재가 좀 주가에 좀 오랫동안 반영이 됐고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좀 주가가 좀 많이 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 탄력에 있어서만큼은 오히려 삼성중공업이 좀 더 향후에 좀 빠르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삼성중공업도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밖의 특징적인 종목들 또 한 가지 알아보도록 하죠. 또 최근 음식료나 주류 관련주들이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리오프닝으로 묶여있는 주류 쪽이 조금 더 나을지 아니면 인플레이션과 묶여있는 음식료 쪽이 좀 더 나을지 투자 전략 궁금합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둘 다 좋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네. 현재같이 뭐 금리 인플레이션 상승, 금리 상승 이런 여건에 있을 때는 일단 음식료 부분이 경기 방어주 측면에서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음식료 같은 부분은 코로나 시작부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스토리가 좋았기 때문에 뭐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모았는데 좀 아쉽게도 작년, 재작년 좋은 스토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주가가 못 간 부분이 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좀 최근에 반등을 시작했거든요. 이 반등의 이유는 일단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을 제품 가격을 인상하면서 다 전가를 시키면서 이런 부분이 이익의 발판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최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최근 좀 오르고 있었는데 다시 좀 하락을 할 경우에 제품 가격은 한번 올리고 한번 또 올린 가격은 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마진 부분을 회사에서 가져가는 거거든요. 소비자 부분은 좀 아쉬울 수 있겠지만은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원자재 추세를 예상을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상승 크게 이상 상승보다는 약간 좀 중립 정도 네. 지금 보고 있는 데가 좀 많은 걸로 제가 얼마 전에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음식료 부분 전반적으로 실적이 나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나쁜 게 아니라 더 좋을 거라고 지금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원래 경기 방어주 특성 플러스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음식료 부분은 계속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며칠 전에 소주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는 그 기사가 나면서 이제 급등을 했다가 회사 측에서 아니라고 이제 하면서 다시 이제 제자리를 찾아갔는데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의 얘기, 제 애널리스트의 얘기를 듣자 보면은 이제 보통 소주 가격이 한 대략 한 2, 마지막에 올린 게 2018년도라고 하더라고요. 한 네. 3, 4년 정도에 한 번씩 올리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이 딱 올릴 시기가 됐고 지금 부분이 지금 회사에서 아니라고 했지만은 지금 부분이 가장 올릴 타이밍이지 않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보통 가격 올릴 때는 미리 얘기를 안 하고 올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음식료 쪽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겠다 유망하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금융주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일단 미국에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데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당연히 우리가 봐야 할 것이 금융주인데 금융주가 사실 보험주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크게 오르지는 못한 것 같거든요. 하나 금융지주를 오늘 가지고 오셨는데 유망하게 보시는 거죠? 예, 일단은 좀 유망하게 봅니다만 사실은 좀 이제 증권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좀 가슴이 아픈 것도 있죠. 네. 왜냐하면 금리가 오르면서 최근에 좀 이제 적금 금리도 올랐고 네. 그에 따라서 투자를 하시는 좀 젊은 분들이 좀 많이 주식에서 좀 떠나서 좀 예금 쪽으로 많이 가시는 것도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금리가 인상되면 당연히 말씀하셨던 이제 뭐 금융주, 이제 보험 쪽에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건 사실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금리를 뭐 6에서 7차례까지 인상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1.75까지 올라간다는 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금리가 인상될수록 당연히 수혜주는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계속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작년에 상당히 좀 큰 실적을 거뒀다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KB, 신한, 하나, 우리 같은 4대 금융그룹 같은 경우는 지난해 순이익이 뭐 15조 이상 뭐 육박할 정도로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저는 하나금융지주가 사실은 그래도 좀 탄력적인 좀 주가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좀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해서 거의 25% 이상 늘어나면서 순이익을 3조 3천억 정도 지금 거둔 것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러한 부분이 올해도 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순이자 마진이 올해도 지금 계속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충분히 올해도 좀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좀 뭐 디스카운트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손 충당금 확대라든지 이제 배당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의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참조를 하시고 다만 이제 어떤 트레이딩을 좀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히려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이제 보험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좀 이제는 주가가 많이 흔들린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배당에 관련된 쪽으로 좀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금융주보다는 성장주 쪽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뱅크를 금융주로 묶기에는 또 많은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카카오뱅크가 지금 바닥을 찍고 좀 올라오고 있잖아요. 오버행 이슈가 최근에는 또 있었는데 이 부분 해소되고 이제는 반등의 기로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카카오뱅크 이제 카카오 계열 네. 좀 아직은 좀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카카오 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좀 바닥에 대한 부분은 나오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카카오뱅크를 기존의 4대 은행과의 어떤 실적을 놓고 같은 선상에서 보기에는 살짝 조금 그렇죠. 예. 결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존 은행과는 다르게 약간 핀테크가 좀 섞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좀 차별성을 카카오뱅크는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이제 뭐 오너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좀 이제 그룹 간에 좀 리스크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좀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카카오 그룹의 어떤 동반 상승에 좀 같이 편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카카오뱅크는 좀 은행과는 좀 결이 확실히 다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저는 좀 카카오그룹과 같이 좀 연계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또 논란의 종목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수급을 빨아들이면서 기타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은 많은 종목들이 특히나 셀업체를 중심으로 오늘은 또 하락하고 있는데 접근을 좀 늦춰보자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기타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추가 상승 여지가 지금 또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인데 지금이라도 가지고 계시지 못한 분들은 LG 에너지 솔루션 관심을 가져야 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충분히 접근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로 단기성 트레이딩 접근이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약간 이 회사의 펀더멘탈 이런 것보다 지금 뭐 무조건 수급에서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장 때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매도 그러니까 파는 물량이 별로 없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정말로 초기에는 생각보다 좀 매도 물량이 좀 많아가지고 좀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 아마도 매도 물량이 다 소진이 된 후부터는 이제 매수 물량이 더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계속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네.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내일 2월 9일에는 이제 2차 전지 산업지수, 테마지수 편입이 하면서 한 4천억 정도 들어올 거로 예상을 하고 2월 11일 날 이제 또 보호예수가 풀리는데 15일 보호예수가 풀리거든요. 근데 이 비율이 0.02%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뭐 크게 뭐 좀 약간 조정을 할 수 있으나 어떻게 보면 하락보다는 좀 이게 좀 제한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2월 14일은 MSCI 지수 편입에서 또 3,200억이 들어올 예정이고 2월 28일에도 또 이제 1개월 락업이 풀리면서 그때 좀 보호예수 분량이 풀리는데 이때 0.75%입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충분히 저는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약간 이 개인 투자자들이 저 첫날 한 59만 8천 원을 깬다고 하면은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저는 접근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좀 그렇게 너무 장밋빛 전망을 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좀 큰 돈을 벌어보겠다 해서 막 크게 이제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좀 부분적으로 저는 좀 접근은 가능하다고 보지만은 뭐 내가 가진 자금을 뭐 다 대동해가지고 이건 무조건 오를 것이다 해가지고 올인하는 전략은 전 절대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고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접근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도움 말씀 들어봤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같은 셀 업체들은 하락 중인데 그래도 또 2차 전지와 관련된 다른 업체들은 오늘 시장이 좋아서 그런지 반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정리를 좀 해볼까요, 박소영 캐스터? 네, 현재 SKI 테크놀로지가 상승폭 확대하면서 7%까지 오르고 있는데요. 최근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3거래일 연속 견조한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오름폭을 확대하면서 현재 그룹주 모두 빨간불 켜내고 있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조금 다시 자리를 잡은 걸까요? 사실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쪽은 어떤 상승에 대한 어떤 이런 주가의 흐름보다는 확실히 성장에 대한 모멘텀은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LG에너지솔루션의 어떤 수급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요. 또 이제 에코프로 BM부터 시작해서 에코프로 좀 그룹사의 좀 어떤 내부적인 좀 이슈도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성장에 대한 어떤 모멘텀의 훼손보다는 약간의 좀 외부적인 좀 요인이 좀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히려 좀 조정이 좀 더 가속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종목들, 특히 이제 소재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작년 지금 하반기에 좀 저점을 찍고 지금 계속해서 좀 조정을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은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아직은 좀 덜 지나지 않았나. 그러니까 좀 제가 볼 때는 네.
사실은 좀 떨어질만 하면 오르고 떨어질만 하면 오르고 약간 좀 이런 패턴이 좀 계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어떤 시세가 끝났다 이런 생각보다는 계속 숨고르기를 하는 과정에서 좀 올라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어떤 이런 악재들이 계속되면서 좀 올라오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좀 LG에너지솔루션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수급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고 사실은 1월에 좀 어마어마한 악재들이 좀 시장에 많이 쏟아져 나왔고 그중에 이제 2차 전지 쪽도 분명히 섞여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작년 하반기에 좀 시장을 이끌었던 어떤 메인 어떤 테마 중에 하나죠. 2차전지 관련된 쪽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역설적으로 좀 소재라든지 이런 쪽은 작년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당히 많이 눌려 있는 장비라든지 셀 3사 쪽의 어떤 성장폭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2차전지 관련된 쪽은 뭐 성장성에 대한 의심은 없으나 결국은 타이밍의 문제인 것 같고 최근에 좀 반등은 약간 기술적인 반등인데 좀 지금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좀 악재들이 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는 걸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책 라스트 찬스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윤여민 FP 그리고 하나금융투자 롯데월드타워 WM센터의 김동천 차장, 박소영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